2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산군부터 하겠습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연산군은 19살의 어린 나이였고 정통성은 매우 뛰어났지만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걸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폭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근데 이 되게 예민한 상황에서 정치 상황이 매우 예민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파가 급성장하고 있었냐면, 그렇죠, 오히려 살인파가 급성장하고 있었다. 살인파는 아버지였던 성종이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맞아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숨어 살던 얘네를 끌고 왔던 게 살인파였죠. 살인파를 끌고 와서 어디다 임명시켜줬어? 삼사라는 언론 활동을 하는데 임명시켜줌으로써 키워줬던 애들이지. 근데 얘네들이 급성장한 거야. 살인파가 자만하는 시점이었다. 아빠가 이뻐해주니까 자만하고 있었어. 그래서 원래 훈구파만 비판해야 되는데, 그쵸, 연산군이 어린 나이에 뭐 실수를 여러 가지 했겠지. 연산군까지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비판하는 게 일이니까 쟤네들이 마음대로 했겠지. 야, 우리는 근데 비판해도 돼. 이게 문제였죠. 자만하는 게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기록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능상의 풍조가 만연했다. 능상이 무슨 뜻이냐면 상관, 윗사람을 능멸한다. 능멸이란 건 뭐 얕잡아 본다, 뭐 모멸한다, 멸시한다 이런 거거든.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는 윗사람을 전혀 존경 안 하고 맨날 비판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지. 연산군 입장에서 열받고 훈구파도 열받지. 당연히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야, 안 되겠어. 살인파를 끝내버리자. 훈구파와 연산군이 오중에 동맹을 맺게 되고요. 살인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화? 무오사화죠. 자,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 훈구파죠. 훈구파의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유자광이 어디서 건수를 잡냐면, 유자광이 이제 김종직이라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다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김종직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 살인파의 스승님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살인파를 길러낸 사람이에요. 레전드. 이미 돌아가신 사람이야. 이미 돌아가신 옛날 사람인데 김종직이 썼던 기록을 하나 발견했어. 이 사람이 썼던 기록.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 사초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썼던 사초를 발견했는데, 보통 이 사초는 기밀이에요. 기밀. 아무나 볼 수 없어. 근데 유자광이 이거를 딱 당시 실록을 편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딱 발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연산군이 열받을 만한 내용인 거야. 이게 뭐였냐면 조의제문이라고 해서, 사실 의제란 사람은 중국 황제예요. 중국 황제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쿠데타로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람. 조는 슬퍼할 조자. 그러니까 쿠데타로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글이라는 걸 사초에 몰래 넣어놓은 거죠, 김종직이. 근데 이 일을 언제 했냐면, 김종직이 이 조의제문을 언제 써서 몰래 넣어놨냐면 바로 세조시대, 옛날 세조시대에 몰래 이 글을 써서 넣어놓은 거야. 이 얘기는 조의제문을 썼던 이 의도는 뭐냐면, 뭐죠? 세조시대에 있었던 뭘 비판하기 위해서? 맞아요.
계유정난. 단종을 죽였던 걸 비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세조를 비판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넣어놨던 걸 몇십 년 뒤에 걸린 거야. 사실 이게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유자광이 이걸 들춰냅니다. 그래서 연산군한테 들고 가죠. 연산군님, 김종직이란 놈이, 살인파 놈이 할아버지를 욕하는 걸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죽이십시오, 살인파. 그래서 연산군이, 그래, 너가 불법으로 갖고 왔지만 너의 그 불법적으로 갖고 온 거는 묻지 않겠다. 살인파가 잘못한 게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거 불법적으로 수집한 그 증거를 인정하는 거야. 법원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데 이거 인정하는 거죠. 연산군이 이걸 빌미로 살인파를 쓸어버립니다. 이게 무오사화죠. 첫 번째 일어나는 사화. 무오년에 살인파가 화를 입은 거죠. 자, 연산군과 흥국파가 그쵸? 짝짝꿍 해가지고 그쵸? 맨날 해방 놓던 살인파를 쓸어버렸습니다. 그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흥국파도 기분이 좋았겠어. 전하, 저희가 활약했습니다. 그쵸? 이런 상황이었어. 연산군은 자만합니다. 그리고 무슨 강화에 집중했겠어? 왕권 강화.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맨날 잔치. 그리고 조선시대에 왕들이 정말 하고 싶었지만 신하들이 맨날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해서 못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냥이죠. 사냥을 그렇게 다녔대. 왜냐면 사냥 한번 하려면은 이제 말 타고 마음껏 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이 넓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냥하러 달리려면 백성들한테 야, 사냥할 거다, 집 나와라, 집에서 비워라,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활도 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민폐가 심하기 때문에 사냥을 못 했었는데 사냥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어리고 젊고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궁녀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을 흥청이라 불렀죠. 흥청망청이라는, 그쵸? 궁녀 뽑아서 흥청에 불려가면 망한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훈구의 입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왕의 편이었던 훈구의 입장이라고 해도 왕의 이러한 막 나가는 행동을 놔둘 수 있을까요? 아니지. 한마디 해야지. 잔소리. 전하, 아니되옵니다. 흥국파마저 비판하는 거죠. 왕을. 그러면 연산군은 여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흥국파 비판하니까 안 되겠다, 흥국파도 쓸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연산군이 흥국파와 살인파를 함께 쓸어버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함께 남아있는 살인파, 조금 남아있는 애들까지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건수가 없잖아. 건수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죠.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갑자사화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었던 걸 빌미로 죽이는 거야. 자, 패비윤씨 어머니죠. 야, 니네 우리 엄마 죽을 때 뭐 했어? 반대 상소 올렸어? 가만히 있었어? 그럼 찬성한 거네? 이러면서 다 죽이는 거야. 흥국파 죽이고, 야, 살인파 뭐야? 니네도 죽어. 다 죽이는 거죠. 갑자사화입니다. 그러면 연산군이 지금 칼춤을 추고 있죠. 야, 다 죽어. 칼춤을 추고 있죠. 지금 칼을 들고 다 피해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신하들은 가만히 칼 맞고 죽을 거야? 아니지. 반격을 해야겠죠. 반격 들어옵니다. 최초의, 그쵸? 신하들로부터의 쿠데타, 그쵸? 왕족으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닌 신하들로부터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무성반정, 중종반정. 그리고 이 신하들은 이 정현왕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죠. 이 왕이 누구냐면 중종입니다. 중종반정이라 부르죠. 연산군은 쫓겨나죠. 반정은 돌이킬 반자야. 정은 발을 정자죠. 발을 정자. 그러니까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중종은 왕이 되었지만 허수아비 왕입니다. 왜냐하면 흥국파가 가만히 있는데 옹립시켰거든. 왕으로 세웠거든요. 하지만 중종도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를 허수아비로 여기는 흥국파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홍구파 견제하기에 안성맞춤인 애들이 있었죠. 무슨 파? 그렇죠. 살인파를 다시 등용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살인파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을 불러오죠. 얘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조광조죠.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를 불러옵니다. 자, 조광조는 살인파의 영웅이었어요. 영웅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똑똑하고 청렴하고 뇌물 줘도 안 먹혀. 강직해요. 그렇죠? 뭐 흔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성리학적으로 말렙입니다. 성리학 원리원칙주의.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영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진짜 굳건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죠. 오케이, 왕이 밀어주겠다.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럼 왕께서 밀어주신다면 저희가 왕을 보필해서 우리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리학자, 이 살인파의 이 조광조는 무슨 파예요? 이 살인파죠. 살인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인파랑 왕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살인파가 둘러싼 이 전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연을 일단 강화합니다. 야, 저희랑 토론 많이 하시죠. 경연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살인파가 지금 누구보다 쪽수가 적어요? 홍구파보다. 홍구파가 이만큼이라면 살인파가 이 관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홍구파의 숫자를 뛰어넘으려면은 3년마다 몇 명 뽑는다 그랬어? 33명 뽑는 이 정기적인 과거제로는 이 숫자를 뛰어넘기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파격적으로 이 과거제로는 숫자를 늘리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추천제. 파격적으로 추천으로 가시죠. 이거 과거제 이 원칙이랑 좀 안 맞지만 추천으로 뽑으셔야지 저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쪽수를 눌려주셔야죠. 정치 싸움 하려면 쪽수가 많아야 되긴 하잖아. 그쵸? 추천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냈던 이 추천제 이름이 현량과죠. 현량과. 현명하고 어진. 현명하고 어진 인물을 뽑는 특별 과거란 뜻이에요. 현량과. 그래서 추천해가지고 바로 관직에 등용됩니다. 이 조광조가 다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살인파가 정치 장악하는 걸 꿋꿋하게 밀어붙인 거죠. 중종이 다 해줬어.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리고 이 조광조가 얼마나 이제 이 철두철미한 사람이냐면 이 살인파가 결국에 이기기 위해서는 애들 있잖아. 애들. 이 꼬마 애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살인파한테 유리하도록. 그래서 이 꼬마 애들부터 살인파한테 유리하도록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야, 니네들은 이제 무슨 교육? 어릴 때부터 성리학, 원리교육. 원리부터 성리학을 아기 때부터 배워라. 그래서 소학이라고 어린이 성리학 책이야. 성리학 교재. 어린이 성리학 교재를 보급했고요. 그 다음에 향촌에서 시골에서 성리학으로 약속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향약을 실시했고요. 소격서라 그래서 이 소격서는 뭐 하는 거냐면 왕실 관련 도교 제사 기관이야. 그러니까 도교라는 게 신선이 되는 거잖아. 신선이 되고 뭐 하늘에다 제사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왕실이 위험을 보이고 괜찮은 거지. 왕실 입장에서 괜찮은 건데 이것도 성리학적으로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성리학적으로는 중국만이 황제라서 중국이 이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데 조선이 어떻게 감히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냐. 이건 격이 안 맞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격서 폐지하십시오. 조선이 어떻게 감히 소격서입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중종이 보기에는 야, 다 좋은데 뭐 소격서까지 폐지하라고 그러냐. 근데 네가 하자니까 그래 하자. 그래 알았어 하면서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하자는 거 다 해줘.
왜냐면 홍구파랑 싸워야 되거든. 근데 지금 조홍조가 한 가지 안 하는 거 있죠. 지금 자기파 살인파 키우고 애들 교육시키고 뭐 유교 정치 이상 추구하고 다시 오는데 이제 누구랑 이제 마지막으로 싸워야 돼? 홍구파랑 싸워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홍구파라에 끝내기 위한 일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들 홍구파는 뭐 때문에 홍구파가 되죠? 맞아요.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홍구파가 되죠. 근데 조광조는 머리가 이제 비상한 사람인 게 홍구파의 이 공신 책봉을 취소합시다. 이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전하, 저 홍구파 놈들이 공신이 돼서 지금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지. 공신 책봉한 거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저거 가짜로 된 거면 취소하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 뭐 세조 때 뭐 기유정난 혹은 뭐 중종방정 이런데 홍구파들이 다 공신으로 책봉됐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자, 반정이다 공격하라 했을 때 공격하고 했을 때 사실 돌진하던 애들은 얼마 안 되거든. 돌진하고 이제 창 들고 칼 들고 돌진하던 애들 얼마 안 돼요. 얘네들은 이제 진짜 공신이죠. 그리고 작전 짜던 애들 얘네들은 공신이지. 그래 공신. 하지만 저 멀리서 서 있던 애들 얘네들은 공신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세조는 넓게 봐서 얘네들도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얘네들까지 공신으로 책봉해 줬단 말이야. 그래야지 자기 세력이 많아지니까. 근데 조광조는 전하 이것들은 가짜입니다. 이것들은 다 취소시키시죠 라고 주장했던 거야. 이것들은 가짜입니다. 공신 책봉 취소하시죠. 홍구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진짜 홍구파 입장에서는 진짜 무슨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진짜 눈알이 튀어나오는 얘기 아니었겠어? 야 미쳤구나. 조광조 미쳤구나. 안 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 위훈 삭제라고 불러요. 위훈. 훈이 공적이니까 위는 거짓 공적을 삭제합시다. 이걸 주장한 거야. 홍구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반격을 합니다. 무리하게 반격하는 거야. 사건을 조작하죠.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야? 그 유명한 홍구파가 글자를 조작하죠. 무슨 조작? 주초, 위, 왕이라는 글자를 조작하죠. 뽕나무 이파리에다가 그 한자를 조작한 건데 달릴 주자에다가 그 다음에 점점 초자에다가 하다 위자에다가 왕자를 이제 왕자를 이제 여기다가 뭐 꿀 같은 걸 발라서 애벌레가 파먹게 해놓고 이게 저절로 새겨졌다라면서 중종한테 갖다 준 거죠. 중종은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아, 너네 지금 꿀 발랐구나. 애벌레가 지금 파먹었구나.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이게 지금 하늘에 계시구나. 이게 왜 하늘에 계십니까? 주랑 초를 합치면 이게 파자라 그러지. 주랑 초를 합치면은 조가 됩니다. 조. 위는 하다란 뜻이니까 조가 하다. 뭘 하는 거야? 왕을 한다라는 뜻이죠. 조씨가 왕을 한다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중종이 야 꿀 발랐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여기서 중종이 화들짝 놀라면서 오발을 하는 순간 이거는 영모가 되는 거야. 야 하늘이 좀 계시구나. 조광조를 잡아라. 한마디만 하면. 근데 여기서 중종은 조광조를 잡으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 중종은 조광조를 지가 등용해놓고 밀어줬으면서 여기서 왜 그랬을까? 중종이 이 시점에서 그쵸? 조광조를 정치적으로 버렸던 거죠. 아시겠죠? 중종이 이 기묘사화로 그쵸? 살인파를 숙청하고 만 거죠.
아시겠죠? 이게 그 유명한 김효사원. 자, 어쨌든 중종은 조광조를 숙청하고 어쨌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중종이 세상을 떠난 시점에 또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상황이냐면, 자,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은 단경왕후인데 일찍 죽습니다. 후사가 없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 장경왕후야. 장경왕후. 근데 장경왕후도 아들이 있었고 산후 6일 만에 사망하십니다. 아들이 있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죠. 장경왕후의 오빠가 살아 있었어. 이제 유님이란 사람이었죠. 유님. 대윤소이 좀 잘못됐고 어쨌든 위치가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문정왕후였어. 16살에 와이프가 되었고 아들을 낳긴 낳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장경왕후 아들이 있었고 얘가 둘째 아들이었죠. 어쨌든 근데 중종이 사망할 시점에 아들이 두 명이니까 얘네 둘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라이벌이 되죠. 그래서 유님과 윤원영이 정치 싸움을 해요. 야, 우리 아들이 더 괜찮다라고 하면서 유님과 윤원영이 정치 싸움을 합니다. 근데 유님이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가 대윤, 윤원영이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소윤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싸움을 해요. 근데 당연히 이 첫 번째 아들 쪽이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장경왕후 아들이 왕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중입니다. 그래서 대윤이 딱 승리한 거지. 대윤이 승리했어. 유님이. 그래서 유님이 오케이 우리가 다 이겼어. 윤원영 다 죽었어. 윤원영 소윤 다 쓸어버리겠어 했는데 인중이 즉위해서 6개월 만에 불과 6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너무 깊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5일 동안 굶고 20일 동안 금식하고 물이랑 뭐 죽 이 정도만 먹은 거죠. 몸이 약해져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대유는 아들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죽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그쵸? 이 윤원영의 이 문정왕후의 두 번째 이 요기가 왕이 되는 걸 지켜봐야만 했죠. 이 왕이 누구냐면 9살로 왕이 됐던 명종입니다. 근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정왕후가 대신 정치를 합니다. 그거를 수렴청정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렴은 이제 조선시대 이제 왕실의 여인은 얼굴을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로 얼굴을 가렸죠. 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뭐 발이라 부르는데 커튼이죠. 커튼. 커튼 염자야. 커튼. 알겠죠? 커튼을 들이우다. 커튼을 들이우고 이제 왕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왕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정치를 하는 거죠. 이게 수렴청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소윤이 복수를 시작합니다. 야 유님 니네 다 죽었어. 유님 일파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을사사화예요. 선생님 유님을 죽이는데 왜 이게 사화죠? 봐봐. 지금 소윤이 대윤을 죽이잖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님이랑 대윤이랑 누구랑 친했냐면 살인파가 친분이 있었어. 살인파가 친했어요. 그래서 살인파도 야 대윤이랑 살인파랑 친하네. 살인파도 같이 죽여 이렇게 된 거야. 살인파도 피해를 입습니다. 이게 을사사화죠.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당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홍구파 입장에서 보면은 네 번째 승리를 한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무호사와 조이제문, 갑자사와 회비윤씨, 그다음에 김효사와 조광조, 그다음에 을사사와. 그렇죠? 소윤의 대윤 숙청 과정에서 살인파 피해. 네 번이나 승리한 거야. 그러면 홍구파 입장에서는 네 번이나 계속 승리하면서 방심하겠지. 마음대로 이제 방심합니다. 전횡이란 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전혀 겸손하게 살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죠. 백성들의 생활은 파탄나게 되고 이때 일어나는 게 임꺽정난이죠. 세금을 이제 세금 제도가 거의
파탄이 납니다. 조선시대 이 시스템이 무너져요. 이때쯤 1545년 조선이 만들어진 지 200년 200년은 안 됐지만 한 150년 지난 거죠. 파탄 납니다. 조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질 대로. 훈구파 때문에. 왜냐면 훈구파가 마음대로 하는데 새로운 세력 살인파가 도전했잖아. 다 졌잖아요. 실패한 거야 개혁이. 하지만 소름 끼치는 건 살인파는 죽지 않았다. 살인파는 재기를 준비하고 있었지. 이거 무슨 그쵸 무섭죠 약간 그쵸. 뭘로 재기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자 살인파는 근거지가 어디죠? 서울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이죠. 얘네들은 지방 출신이니까. 봐봐 여기에 지금 훈구파랑 살인파를 정리해 놨는데 봐봐 훈구파는 세조 때 공신이 되었던 애들이고 살인파는 고려말 온건개혁파의 후예잖아. 그래서 지방에 내려갔던 애들이야. 중소지주지. 얘네들은 지방 출신이라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이 근거지입니다. 서울이 근거지인 애들은 훈구야. 훈구. 사림은 지방. 여기가 사림의 영역은 지방입니다. 여기 지방이야. 사림이야. 그럼 사림은 서울에서 정치 싸움에서 지면은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지방에서 다시 내려와서 에너지 충전하는 거죠. 근데 뭘로 충전하냐면 지방으로 다시 내려와도 서원이 있어. 서원에서 다시 공부하면 돼. 그리고 애들 가르치면 돼. 돈도 나오고 자리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향약이라고 아까 말했지. 성리학적으로 만든 지방에서의 약속이야. 지방 내려가면 성리학적으로 이미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 편해. 자기네들이 성리학자고 지방 내려가면 자기네들 대우해주고 서원이라는 갈 곳 있고 타격이 없는 겁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정치 싸움하고 내려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쵸? 살림 애들이 조정의 대세를 이루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제라는 건 무슨 선발이야? 실력 선발이잖아. 공부를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쵸? 살인파의 실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3년에 한 번씩 뽑더라도 살인파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결국에 조정의 대세는 살림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훈구파는 늙어가겠죠. 여전히 늙어가는 훈구도 남아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뭔가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요 사화들 지금 빈칸이거든요. 이 빈칸들 한번 채워보시고 원인 결과 한번 채워보시고 사관원 체크해보시고 이 조광조 얼굴입니다. 상상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 만화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시겠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